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증시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5일선이 깼고, 그래서 이번에 5일선 깨지면은 한동안 쉬어갈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쉬어감의 형태가 기간 조정이 될지 아니면 밑으로 좀 빠지는 가격 조정이 될지는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건 뭐 좀 지켜보자 이랬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지난주 금요일 날 5일선 깬 이후로 기간 조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좁은 박스권을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쉬어감을 진행을 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방 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이제 장중에 코스피가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5일선, 11선을 깨면서 이게 분홍색 선이 5일선이고요. 파란색 선이 11선입니다. 깨고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그 구간에서 5일선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빠지는데 삼성전자 혼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수의 낙폭을 좀 방어해주는 이런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났죠. 근데 이게 언제 또 그랬냐면은 요때도 그랬어요. 요때도 이때가 언제냐면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5일선 깼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삼성전자 혼자서 지수 빠질 때 위쪽으로 가면서 오늘처럼 이러면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지금 지수가 뭔가 좀 옆으로 지금 횡보하면서 힘을 좀 모아가는 형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파는 건 외국인 주로, 그리고 방어하는 거는 기관이나 개인, 이렇게 지금 이제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쉬어가면서 시장이 그러면은 어떤 것을 좀 더 바라보고 있을까? 뭐가 좀 해결이 되면 올라간다든지, 뭐가 해결이 안 되면은 좀 빠진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옆으로만 쉬진 않겠죠.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이 되느냐, 7월 9일 날 다음 주에 이제 그게 종료가 되는데 과연 이게 연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야 뭐 엄청나게 잘 가죠. 계속 뭐 미국이야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제 좀 쉬었다 한들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한동안 또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관세를 부과하는 입장이 아니고 관세를 이제 대응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동안에 또 너무 빠르게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상호관세가 유예가 연장이 된다. 그러면은 또 한 차례 또 이제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되든 안 되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하반기는 이제 계속 저는 더 간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더 간다 하는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 때는 최소한 이 3,400 정도까지는 요거는 한번 뚫을 것 같고요. 3,400 넘어까지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 좀 드렸고, 그림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우리나라 증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는 2차 랠리는 틀림없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 단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얌전하게 옆으로 좀 흐르다가 가주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뭐 쉬어감도 충분히 되면서 뭔가 좀 손바뀜도 일어나주고, 여기 손바뀜이 일어나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손바뀜에서 사주는 쪽이 메이저여야 되겠죠.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아버리면은 이건 뭐 빠질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팔아도 기관들이 좀 사주는 게 있어요. 손바꿈이 잘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갈 힘이 또 이제 비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관세가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 이러면 한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너무 큰 걱정을 안 해도 하반기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또 올라간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우상향 흐름은 유지가 될 거다. 단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흔들림이 뭐 마지막이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오늘 시장의 이제 흔들림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죠. 이런 이제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 오늘 추가 하락이 좀 나왔고, 그리고 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이런 은행주 같은, 그러니까 상법 개정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어제 또 SK이노베이션도 어제 또 많이 올랐었는데 뭐 이제 빠지고, SK가처럼 이런 지주사들도 빠지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가권에 있고 또 상법 개정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 오늘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눌리는 듯 했으나 또 오후 되면서 상당히 또 뭐 잘 잡아 올렸어요. 그래서 이 5일선 부분까지 또 붙여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이제 시장의 하방 지지가 있다 보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시장은 단단하다 이렇게 뭐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 부근에서 이제 수급 교체가 지금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뭐 조방원이니 그리고 뭐 상법 개정 테마니 이런 데서 이제 매도가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반기를 이끌어갈 이제 그런 섹터들로 뭔가 매수가 들어가기 위한, 외국인들은 이제 그걸 매수하기 위한 현금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할지 결정을 안 했을 뿐인데, 뭐 제일 유력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겠죠. 그래서 오늘 장 특징주 들어가 보면은 뭐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요 근래에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살살 올라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살살 올라오는 게 제일 좋아요. 급하게 올라가면은요, 이거는 삼성전자 혼자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리면은 지수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너무 그 불기둥처럼 맨날 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올릴 때는 보통 보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올리는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눌러버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혼자 가는 구간이 항시 생겨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랬죠. 이 구간은 있죠. 삼성전자 혼자 갔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들이 꼭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느리다 탓하실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너무 빨리 가봤자 괜히 고점만 빨리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천천히 가주면 됩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뭐 눌리긴 했는데, 하이닉스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잘 가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뭐 잘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제 소부장들만 좀 움직여주면 되겠다 싶은데, 소부장들도 가만히 보면은 잘 올라갑니다. 지금 시총 큰 애들 보시면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 하반기는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지금도 보셔야 되고, 하반기의 모멘텀은 정책 모멘텀이 아니잖아요. 하반기 모멘텀 중에 제일 중요한 모멘텀은 실적 모멘텀입니다. 근데 반도체 쪽에 지금 실적이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바닥 흐름을 지금 이미 잡았고, 2분기 때 이제 거의 바닥으로 보죠. 삼성전자도 3분기, 4분기 때는 계속 올라갈 거고, 수출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반도체 쪽이 엄청나게 좋죠. 물론 이제 뭐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좀 디램 같은 것들 쌓아놓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반기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실적은 더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는 계속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올해까지는 반도체 전체 섹터 중에서 여전히 뭐 그 유리 기판이니 또 뭐 CXL이니 또 HBM이니 이런 쪽들이 요런 이제 그 주제들이 좀 붙은 그런 종목들이 더 빠르게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여전히 이런 쪽들을 먼저 보시는 게 낫고, 좀 레거시 디램이라든가 낸드 쪽은 이것들보다는 조금 좀 탄력이 덜 할 테니까 이쪽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와 바이오. 2차 전지 요즘에 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 바닥은 잡은 것 같죠? 더 이상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바이오는 2차 전지 일단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는 자체 동력 없다 말씀드렸죠? 실적 안 좋아요, 여전히. 하지만 코스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반등이 나올 거다 같이. 왜냐? 코스닥에서 이제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하고 바이오죠. 두 섹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이오랑 2차 전지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481선을 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도 이번에 800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탄력이 좀 붙을 겁니다. 하반기 때는 코스닥도 상당히 랠리를 좀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차 전지하고 바이오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도 2차 전지는 하지만 이제 2차 전지는 반등 정도를 보셔야 돼요. 상승 랠리가 일어나려면은 실적 바닥론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셀업체니까, 또 에코프로비엠도 11만 원 넘어가면 121선 위로 올라가겠죠. 또 뭐 이런 음극재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뭐 전고체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쪽 보시는 게 좋고, 바이오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잘 모르겠으면 시총 큰 종목들을 봐라. 알테오젠 뭐 지금은 뭐 옆으로 흐르고 있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많이 잡아당기질 않으니까. 하지만 신고가 분명히 낼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시총 큰 종목들, ABL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또 반등 영역입니다.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은 저런 종목도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제가 얼마나 자동차 계속 얘기를 드리는지 몰라요. 매번 드리는 것 같아요. 자동차는 계속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이 저점이다 말씀드리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이제는 나쁜 거는, 자동차에 나쁜 거는 관세 우려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좋아요. 미국 내에서 점유율 높아지고 있지. 미국 공장 가동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의 생산 많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감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로봇 쪽에도 투자를 하면서 자율주행 시대 착착착 준비해 나가고 있지. 나쁠 일이 관세 외에는 없는데, 관세는 이미 다 여기에 우려감은 반영이 됐다는 거죠. 자동차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또 현대모비스는 뭐 지금도 계속 좋죠. 더 갈 걸로 봅니다. 현대차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아는 어떠냐? 나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나 기아나 다 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이런 부품사들도 한 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품사들도 우리가 여전히 좀 봐줘야 된다. 자동차 계속 관심 가지죠. 하반기에는 분명히 또 움직일 걸로 봅니다. 오늘 또 움직인 쪽이 카지노 쪽이 요즘에 계속 좋죠. 꺾이질 않고 계속 좋아요. 아마 더 갈 겁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중국 쪽이 지금 뭐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한테 약간 좀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죠. 지금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뭐 엊그저께는 NC소프트 뭐 판호도 발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한테 뭔가 그동안에 제동을 걸었던 부분을 살짝 좀 틔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카지노 뭐 중국 관광객 여기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게 있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게 주로 일본인 관광객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돈 쓴 것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예요.
아직까지 중국 관광객들 돈 쓴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더해지게 되면은 아마 더 갈 거예요. 카지노 관련주들도. 이뿐만이 아니라 뭐 면세점들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화장품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중국 또 여행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앞으로도 한동안 모멘텀이 계속 될 걸로 보니까요. 예,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좀 쉰다 싶으면은 아마 이 근방에서 또 옆으로 횡보하겠죠. 횡보하면서 물량 소화 좀 한 다음에 다시 또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심 계속 가지시고요. 음식료 쪽도 움직였는데 그동안에는 불닭볶음면만 움직이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뭐 빙과류 이런 쪽들 빙그레도 조금 움직이고 오리온도 움직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빙과류 모멘텀이 예전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봐도 빙과류 모멘텀이 여름이라고 그래서 꼭 움직이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제는 매수가 아니라 이제 매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빙과류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할 준비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오히려 삼양식품 같은 종목이 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는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았냐. 그렇지만은 시장이 갈 때는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들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또 움직인 쪽이 화학 쪽이죠. 네, 뭐 롯데케미칼 올라가고 대한유화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화학 쪽에 대해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올라갈 때마다 맨날 팔으라고 그러죠. 이때도 팔으라고 그랬고요. 결국에는 못 넘고 저점 또 깨죠. 이때도 팔으라고 그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올라가면은 이 근방 되면 또 팔아야 돼요. 왜냐면은 화학은 얼마나 어려우면은 정부에다가 지금 손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뭐 좀 해달라고. 지금 화학회사들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 지금 이럴 정도까지 화학 업황이 안 좋아요. 화학 업황이 좋아지려면은 첫 번째 경기가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공급이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지금 이거 분명히 언젠가는 살아나겠지만 몇 년 걸릴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요. 공급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 중국이잖아요. 중국. 결국에는 중국 문제인데 중국이 공급 줄이겠습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쪽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업황이 좋아지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화학 섹터 내에서도 어떤 특정한 그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는 수요가 또 많아지는 제품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화학 제품, 특히 석유화학 쪽으로는 그렇게 뭐 업황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상법 테마들 좀 뭐 지주사들이라든가 이런 또 금융사들 또 뭐 증권사들도 다들 이제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테마주니까 상법 내일 이제 아마 표결에 붙이는 것 같은데 거의 이제 통과가 될 걸로 봐야죠. 야당 쪽에서도 이제 동참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테마주는 재료 노출이 결국에는 매도를 좀 부르는 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날 잡는 거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쪽에는 단기적으로 좀 이제 하락이 나올 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약 오르잖아요. 이거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이거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많이 더 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다. 내 거 아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지 가다가 쉬든 아니면 내일부터 당장에 쉬든 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쉰 이후에는 좀 많이 쉰 이후에 적어도 2, 3주는 좀 쉬어야 돼요. 그 이후에는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높아지죠. 예,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서 또다시 이 종목들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빠진 다음에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 당장에는 단기 매물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따라잡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시장의 스토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 이만큼 올라온 거는 요거 반등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작년 고점까지의 반등이 나온 게 있고, 요번 고점까지의 반등이 나온 게 있죠. 여기 올라온 거, 요거 반등 나온 거는 이제 아무래도 계엄령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없어졌고, 또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로 노출성, 안도성 반등이 나온 거고요. 이건 박스권. 그리고 요거 나온 거, 작년 고점까지 요거 나온 거는, 이거는 상법 개정에 대한 테마들이 쭉 끌고 올라왔죠. 그리고 요거는 AI 테마, 스테이블 코인 테마, 이런 것들이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단 허니문 랠리예요. 정책 랠리죠. 예, 정책입니다. 자, 제가 그런데 더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더 갈 때는 뭐 갖고 더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계속 정책 랠리 가지고 계속 이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허니문 랠리는 이제 거의 끝났다 봐야 되고, 더 가려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적과 금리 인하. 실적은 분명히 3분기, 4분기 때 우리 그 상반기 때보다 더 좋아질 게 거의 확실합니다. 반도체가 이끌 거고요. 예, 실적 랠리 분명히 이거 써먹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 재료는. 이거 가능하고요. 또 미국 연준에서 적어도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잘하면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이제 파월은 계속 이거 더 봐야 된다.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파월이 제일 염려하는 거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갈까봐 이거 염려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요번에 나오는 CPI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적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싶으면은 이제 7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제 나온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은 탄탄해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제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탄탄하게 보이는 거죠.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근데 임금은 빠지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지금 하반기 때 경기 둔화가 점쳐지고 있거든요. 경기가 둔화될 것 같고, 그럼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하는데, 인플레이션 지표 조금만 잡히면은 금리 인하는 또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충분히 2차 랠리는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고, 단지 이제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좀 봐야 돼요. 이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이 밑으로 빠지면 오늘 같은 날 샀다가 올라가면은 조금 여기서 눈치 보면서 비중 좀 줄이고, 그러니까 지난 6월 25일 날 나왔던 고점 있죠. 여기 지금 돌파되기 전까지 3,130 정도, 여기 돌파가 되면은 이제 랠리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박스권 매매 정도 하면서 눈치 보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밑으로 훅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덥석 사야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지금은 이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무슨 어떤 종목들이냐, 살 종목들은 뭐 제 1차적으로는 제가 반도체 말씀드리죠. 반도체, 또 뭐 자동차, 또 화장품주, 하반기 실적주입니다. 그리고 로봇, 새로운 성장주죠. 그리고 전선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런 쪽을 위주로 하셔가지고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신기수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